영문 표기가 있는데 그 첫 자를 줄여서 EJU라고 하고요. 시험 주관기관은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의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에서 전 세계 시험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학생지원기구, 영문으로는 JASSO 해서 자소라고 할 겁니다. 제가 앞으로는 일본학생지원기구 또는 자소라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소에서는 시험을 주관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출제, 그 다음에 채점, 그 다음에 수험표 발행, 성적표 발행, 그 다음에 시험 실시 제도에 대해서 모두 시험 규정을 마련해서 전 세계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시험 실시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한국은 서울고사장은 저희 사단법인 한일협회, 부산고사장은 사단법인 부산한일교육센터에서 시험을 진행합니다. 참고로 서울고사장은 올해 5개 고사장이 되었고 수험자 수는 약 3,800명. 부산은 고사장이 2개 고사장이고 수험자 수가 한 700명 정도, 7,8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유학 시험은 아마 개략적으로는 많이 아시고 오셨을 텐데, 일본의 대학이나 대학원, 단기대학, 전수학교 전문과정, 보통 전문학교라고 하죠. 전문학교 등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 그러니까 일본 자국민은 아니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어 능력, 그 다음에 기초학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 2가지 분야를 측정하는데, 일본어 능력은 잠시 후에 나오는 일본어 과목을 말하고요. 기초학력은 이과 과목, 종합 과목, 수학 과목을 말합니다. 이건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본 유학 시험은 2003년도부터 실시가 됐는데, 그 전까지 외국인이 일본 유학을 가려면은 사비 외국인 유학생 통일시험이라는 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보통 알고 있는 JLPT라고 하는 일본어 능력시험, 그 다음에 대학에서 독자적으로 면접이나 필기를 보는 3가지 시험을 봐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시험이 고사장도 모두 다르고 접수기간도 다르고 접수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그 유학준비생들이 많이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2003년도부터는 1번, 2번을 통일해서, 그러니까 통일시험과 JLPT 시험을 통합해서 일본 유학 시험을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그 통일시험은 아마 한국에서는 고사장이 없었고 일본으로 가서 봤어야 되는데, 일본 유학 시험으로 통일을 해가지고 통합을 해가지고 국내에서도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이 돼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 3번의 대학 등 독자의 필기시험은 지금도 물론 여러 대학에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EJU 시험은 도일전 입학 허가 제도라는 그 제도까지 만들어서 3번 항목을 가능한 한 없애도록 대학에서 도일전 입학 허가 제도만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면접이나 필기시험 없이 EJU나 기타 서류만으로도 합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동시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유학 시험은 1년에 6월하고 11월 2번 보는데요. 원서 접수 기간이 시험일보다 한 3개월 정도 빠릅니다. 그래서 시험 보려고 하는 사람은 이 점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이번 6월 16일 시험은 올해 2월 3월달에 이미 접수가 마감이 됐고요. 올해 11월 시험은 7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인터넷 접수를 합니다. 밑에 보시면 인터넷 접수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인터넷 접수로 이렇게 시험을 접수하다 보니까 기간 놓치지 않도록 해서 유의하시고, 일본 유학 시험은 접수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그 추가 접수라든지 특별 접수 제도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동일하게, 일본 국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접수 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실시 지역은 서울하고 부산 2곳이고, 2016년도 1회부터 인터넷 접수가 실시가 됐습니다. 그 당시는
물론 이제 다른 시험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 접수를 하고 있지만은 일본 유학 시험은 여러 그 어떤 규정이라든지 그 어떤 그 상위 어떤 제도 때문에 그동안에 실시를 못하고 있다가 한국이 이제이로서는 세계 최초로 16년도 이래부터 인터넷 접수를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자국에서 접수하는 거를 18년도 1회차부터 두 번째로 이제 인터넷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상당히 늦었지만요. 그래서 일본 유학 시험은 아까 그 유학을 하려는 자의 일본어 능력 및 기초학력 평가를 측정을 한다고 했었는데 거기 나오는 일본어 과목이 아까 일본어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오후에는 이과 종합과목 수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어는 일본의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아카데믹한 재패니즈를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물론 다른 JLPT 시험이라든지 또 JPT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 운영 능력, 구사 능력 자체를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휘, 단어, 문법 등을 측정을 하는데 이제2의 일본어 과목은 어휘나 문법만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일본어 능력을 가지고 대학에서 어느 정도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지 강의를 듣고 시험을 보고 리포트를 제출하고 그런 그 강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측정하다 보니까 독해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듣기 평가인 청독해 청해는 당연히 있겠고, 그 다음에 그 논술 시험인 기술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본어 시험과는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뒤에 시간하고 득점 범위 나오니까 물론 책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득점 범위는 0점에서 400점, 또 0점에서 50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이걸 이용하는 데 있어서 두 개를 합쳐서 볼지 아니면 각각 나눠서 볼지는 대학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 시험에서는 이 두 가지를 별도로 성적을 표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이과 종합 과목이 실시가 되는데 어떤 고사실에서는 이과 과목, 어떤 고사실에서는 종합 과목이 실시가 돼서 학생이 접수할 때도 이과 종합 과목을 동시에 접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접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과는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은 물리화학 생물 중에 두 가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종합 과목은 우리나라 사회탐구 영역처럼 뭐 정치, 경제, 역사에서 다 같이 나오는데 그거는 과목 선택하는 거 없이 1번부터 끝번까지 시험을 보면 되고요. 수학은 코스 1, 코스 2 중에 본인이 하나를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과하고 수학은 이렇게 본인이 선택을 한다고, 잠깐만요. 본인이 선택을 한다고 말씀은 드렸지만은 본인이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입학할 대학에 그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모집 요강이 있습니다. 자국민 모집 요강이 아니라, 그래서 입학을 희망하는 그 대학을 먼저 선정을 해가지고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면은 우리 대학에 A학부, A학과 들어오려면은 일본어 능력, 죄송합니다. 이제유 시험을 보되 이과는 물리하고 화학을 봐라. 또 어떤 학과에서는 물리하고 화학하고 생물을 봐라. 그 다음에 수학은 코스 1을 봐라. 이건 지금 공과를 말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 과목을 봐라.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수학은 난이도가 좀 낮은 코스 1을 봐라. 이런 식으로 모두 다 모집 요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유의하셔가지고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를, 원서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하고 득점 범위를 보시고요. 자, 그래서 오전에 보는 그 일본어 과목은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기술 영역, 아까 논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독해 영역, 듣기 평가인 청독해 청해 영역, 두 개 합쳐서 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영역은 쉬는 시간 없이 실시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화장실 가지 않도록, 특히 듣기 평가 때 화장실을 가지 않도록 미리 다녀오시기 바라겠고요. 시험 시간이 약 2시간
2시간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감독자 들어와서 하는 오리엔테이션 시간까지 포함하면은 약 2시간 반이기 때문에 화장실이라든지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기술은 아까 논술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술 문제는 그 문제가 2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테마가 2개가 나옵니다. 둘 중에 본인이 판단을 해서 하나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아마 논술 준비 많이 하셔가지고 아실 겁니다. 주제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문제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전개 내용을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전개할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아까 일본어 과목이 3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답안지를 1인당 2장씩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논술 시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고지 형태 답안지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독해 영역과 청독해 청해 영역은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일반 객관식 답안지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답안지는 연필로, HB 연필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점 주의하시고요. 볼펜이나 컴퓨터용 사인펜은 일체 허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고지 형태 그 기술 영역 답안지는 한 장만 지급이 되고요. 그 앞에 칸에만 원고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칸 안에 그 지정된 자수 내까지 연필로 작성을 하시고 칸을 넘는다든지 빈 칸에다 작성하신다든지 뒷장에 작성하신다든지 아니면 한 장 더 요청해서 지급을 받으려고 하시는 물론 드리지는 못하게 되어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 채점이 안 되거나 점수가 많이 감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후 시험에 이제 이과, 종합과목, 수학, 아까 기초학력 시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리화학 생물 중에 내가 입학을 하려고 하는 대학에서 지정한 모집 요강에 나온 2과목, 반드시 2과목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 과목 지정하는 대학은 없습니다. 그래서 2과목을 지정한 바에 따라서 시험 당일날 봐야 되고요. 종합과목은 정치, 경제, 역사, 지리에서 종합적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풀면 됩니다. 수학은 코스 1과 코스 2,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보는데 코스 1은 인문계 학부나 이과 중에서 좀 수학에 고난이도 수학이 필요 없는 인문계 학과에서 자연계 학부에서 코스 1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무조건 이과 간다고 해서 무조건 코스 1을 시험 보게 되면은 나중에 좀 중대한 차질이 발생이 됩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코스 1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스 2는 대다수의 이과, 공과에서 지정하고 있고요. 고도의 수학적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자,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는데 답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접수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과를 보고 물리하고 화학을 본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본인이 접수를 해야 되냐면은 처음에 인터넷 접수할 때는 물리화학 생물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과만 본다라고 선택하는 겁니다. 또는 종합과목 본다, 수학 본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본어, 이과, 종합과목, 수학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인터넷 접수할 때. 그러면 물리화학 생물 코스 1, 코스 2는 언제 선택하느냐? 그건 시험 당일날 답안지에다가 표기를 하는 거예요. 답안지에 표기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칠판에도 부착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제지 뒷면에도 그 표기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표기를 하셔야 되는데 답안지에다가 이과는 답안지가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예를 들어 물리, 뒤에 화학을 본다 하면은 앞에 물리를 규정된 방법으로 과목 표기를 한 다음에 1번부터 문제를 풀어야 되고 뒷면 화학은 그 뒷면에 과목 표시 규정대로 하신 다음에 또 뒷면 1번부터 끝번까지 풀어야 됩니다.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앞면에 화학 풀고 뒷면에 물리 풀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수학은
양면으로 되어 있지만은 앞면에다가 앞에 면에 예를 들어 코스 1을 본다. 코스 1을 과목 표기를 규정대로 하고 앞면, 뒷면을 다 풀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과 종합과목 수학은 다 객관식 형태 답안지이긴 한데 수학이 객관식으로 생겼어도 실제 문제 푸는 거는 주관식입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 1번에 선택지 1, 2, 3, 4가 있는 게 아니라 1번 문제의 선택지가 마이너스 0부터 1, 2, 3, 4에서 9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다가 뭐 루트 안에 34다 라고 하면은 답안지에 윗줄에는 3, 밑에는 4를 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관식 문제입니다. 이해 가시겠죠? 마이너스 표기 있는 데는 또 마이너스 표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게 수학 답안지. 좀 다른 시험하고는 좀 차별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점 미리 사전에 파악하시고 시험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려서 아실 건데 주로 인문계 학부 유학 희망자는 일본어 종합과목 수학 코스 1을 보통 보고요. 자연계 학부 이과나 공과 가는 학생들은 일본어 이과 수학 코스 1을 봅니다. 그런데 반드시 세 과목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대학의 모집 요강에는 인문계 학부에는 우리는 일본어 과목 하나만 봐도 된다. 또는 일본어 종합과목 2개만 봐도 된다. 세 개가 대다수긴 하지만은 그렇게 지정되어 있고요. 자연계 학부도 뭐 대다수가 일본어 이과 수학이긴 하지만은 우리는 일본어 다른 방법으로 측정하겠다. 그래서 이재유는 이과하고 수학만 봐라. 물리학 세부적으로 지정되어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최소 한 과목에서 최대 3과목까지 보게 됩니다. 모집 요강에 지정된 바에 따라서요. 그래서 오른쪽에 주의사항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써있지만은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출제언어라고 있는데 그거는 오후에 보는 기초과목, 물리, 종합과목, 수학은 문제지가 일본어로 된 문제지가 있고 영어로 된 문제지가 있습니다. 대다수는 수험자가 99%는 다 일본어로 된 문제지를 보게 되는데 약 한 1%, 0.5% 수험자들은 출제언어, 영어 해서 영어로 된 기초과목을 시험 보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대학에서 이제 모집 요강의 출제 언어를 영어라고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대학은 그 학생의 영어 능력 평가를 이재유의 이 출제 언어로 간접 평가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일반적인 학교들은 토플이라든지 이제 그런 영어 성적을 내도록 되어 있지만은 일부 학교에서 이재유 출제 언어 영어를 그런 목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출제 언어 제도입니다. 오전에 보는 일본어 과목은 당연히 일본어로만 되어 있겠죠. 영어로 되어 있는 문제지는 없겠죠. 유학시험 흐름도는 화면에 보시면 상당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오늘 이 내용은 지금 책에도 나와 있지만 1, 2, 3번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보시고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까도 제가 중간중간에 나왔지만은 본인이 먼저 일본 유학 시험을 시험 보려고 하면은 내가 입학할 대학의 모집 요강을 먼저 파악을 해서 거기에서 지정하고 있는 회차라든지 과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이재유 인터넷 접수를 하는 겁니다. 접수할 때 아까 과목 선택을 한다고 그랬죠. 최소 한 과목에서 최대 3과목. 접수한 다음에 수험표가 우편으로 도착하고 시험 본 다음에 이재유 시험 본 다음에 대학에다가 원서를 낼 때는 뭐 여러 필요로 하는 서류와 함께 이재유는 수험표를 제출하는 겁니다. 성적표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수험표에 나온 수험번호 가지고 대학에서 아까 그 도쿄에 있는 자소로 성적조회 신청을 해요. 성적표 같은 경우에는 100% 안전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험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수험표 4번을 여러 군데 대학에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학에서 간혹 가다가 우리는 그래도 성적표로 보겠다라고 하는 데는 뭐 성적표를 낼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한일협회로 연락 주시면 이제 그 다음 어떤 수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적 일람표라든지 성적 증명서가 있는데 그건 지금 말씀드리면 더 복잡해지고요. 그래서 흐름도를 간략히 말씀드리자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점에 착안하셔가지고
접수 먼저 하고 대학 찾은 다음에 이재유 시험 보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과목 선택 잘못하게 되버릴 수 있으니까요. 예, 일본 유학 시험 이재유 이용학교 현황은 일본 대학에 전체 약 750개 국공사립대학이 있는데, 예, 국립대학은 아무래도 국가 정책이다 보니까 이재유가 그래서 대다수의 국립대학이 96%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공립대학은 현립대학이나 시립대학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가 정책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65%가, 그 다음에 사립대학은 56%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국공사립대학, 뭐 도쿄라든지 오사카라든지 나고야라든지 도호쿠, 후쿠오카라든지요. 기타 지방에도 지방 국립대학, 무산대학들이 많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시려고 하는 그 국공사립대학은 거의 다 이재유를 보시고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뭐 65%, 56% 나와 있지만, 그럼 이제 나머지 이재유를 도입 안 한 대학은 어떤 대학이냐? 그러면 그건 이제 대학에서 자체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재유를 좀 도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도입하지 않다 보니까 그거를 아무래도 국가에서, 정부에서는 강제를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온 대학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다 또 9월달에 있는 일본 유학 박람, 그때는 대대적으로 일본 대학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다 이재유를 보는 있습니다. 단기 대학의 우리나라 전문 대학이죠. 요즘 이제 전문 대학이라는 명칭이 없어졌지만 단기 대학에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유학 시험 이용학교 현황은 오늘 그 입장하실 때 받은 그 일본 유학 성공하기 책자에 전국의 이재유 이용학교 현황 리스트가 몇십 페이지에 걸쳐서 있으니까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대학원, 전문학교, 고등전문학교에서도 이재유를 이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고, 물론 홈페이지에도 나오니까 나중에 보시기 바라겠고, 전문학교는 오늘 전문학교에서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학교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이재유 과목을 주로 일본어 보긴 하지만은 어떤 방송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이과를 간혹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학교 보는 경우고요. 아까 제가 뭐 통일시험, JLPT, 대학 독자시험 해가지고 이재유로 통합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통합이 됐다 하더라도 일본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면접이라든지 선호문을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많이 알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학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주기 위해서 일본 정부에서는 이재유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도일전 입학허가 제도를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은 일본에 가서 뭐 대학 독자 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이재유 성적하고 대학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그 서류들을 국제우편으로 보내면은 대학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최종 합격까지 하는 그런 제도가 도일전 입학허가 제도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면접을 화상 면접이라든지 많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또 일본을 가지 않고서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대학에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재유 이용학교는 약 한 50-60% 학교가 이용하고 있지만은 도일전 입학허가 제도는 다 합해서 한 183개 학교가, 대학교는 96개 대학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재유 자체 이용보다는 좀 떨어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그 유학생들이 많이 원하는 대학에서는 도일전 입학허가 제도를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입을 하냐면은, 예를 들어 A 학부를 전부 다 도일전 학부로 도일전 허가 제도로 뽑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예를 들어 유학생 20명을 뽑는다고 하면은 10명은 대학에 와가지고 면접이나 선호문을 보게 하고 독자 시험을 보게 하고, 나머지 10명은 도일전 제도로 뽑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A 방식,
뭐 B 방식 이런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모집 요강 보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어느 쪽을 선택할지 더 유리할지도 파악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돌전 입학허가 제도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학생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리고 그 일본 유학 성공학위 책자에 보시면은 돌전 입학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학교 리스트 또 여러 방식이 나오니까요. 좀 이따가 설명이 끝나고 나서 책자를 또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전 입학허가 제도는 한국에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가 한국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본 유학 시험 설명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돌전 입학허가 죄송합니다. 학습 장려비 지급 제도입니다. 장학금 제도인데요. 그래서 일본 유학이 다른 나라 유학에 비해서 그 장학금 제도가 뭐 절대적으로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도 상당히 그 거의 탑 클래스로 아주 마련이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미국 유학이나 영국, 호주, 독일이나 프랑스 유학도 있지만은 그쪽도 장학 제도가 잘 되어 있는데 일본 유학도 그에 못지않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은 크게 나눠서 국비 장학금이 있고요. 유학생 대상으로 사비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유학생 장학금은 오늘 박람회는 해당되지 않고 주로 이제 일본 대사관에서 국비 유학생을 선발을 해서 전액 장학금을 지급을 해서 이제 유학을 다녀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박람회가 주로 사비 유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비 유학 장학금인데 사비 유학 장학금에서 일본 정부가 주는 대표적인 장학금이 학습 장려비입니다. 그래서 국비 유학만큼은 많지는 않지만은 월 48,000엔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6개월, 최대 1년 동안 학습 장려비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48,000엔씩. 최소 6개월은 뭐냐면은 10월 달에 입학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 연도 3월까지 6개월 동안 별로 없겠죠.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다수가 4월 달에 입학해서 그 다음 3월까지 받는 1년 동안 받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습장려비를 1년 동안 받으면은 그 다음에 끝나지 않느냐. 학습장려비가 분야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1년 받더라도 그 다음 연도에 또 받고 해가지고 4년 동안 계속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많은 유학생들이 그러고 있겠고요. 그게 이제 학습장려비의 개괄적인 설명인데 학습장려비는 어떤 분야가 있느냐. 자세한 몇 가지, 상세한 몇 가지 분야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대학 추천 방식이 있고 EJU 성적 우수자 방식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돌전 제도도 있고 좀 자잘하게 있긴 하지만은. 자, 그러면은 먼저 EJU 성적 우수자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 내용인데 본인이 EJU 시험을 잘 보고 성적이 좋으면은 대학을 입학하기 전에 벌써 장학생이 돼가지고 입학하자마자 1학년부터 1년 동안 장학금 48,000엔씩을 받을 수가 있어요. EJU 성적만 우수하면. 그게 EJU 성적 우수자 학습장려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본인이 신청하느냐. 인터넷 접수할 때 학습장려비 신청한다, 안 한다를 표기하게 돼요. 그래서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적 우수자를 선발해서 신청했다고 다 받는 게 아니라 성적 우수자를 선발해서 나중에 지급하게 되고요. 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나는 다른 장학금이 더 유리한 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 아니요 선택하면은 성적이 좋아도 안 받습니다. 인터넷 접수할 때. 그러면 이제 시험 보고 나서 대학교 입학할 때 본인이 정규생으로 입학을 해야 돼요. 화면 보시면은 아주 드물긴 하지만은 연구생, 연수생, 과목 등 이수생들은 받지 못하게 되어 있고 대학원 입학자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년제 대학, 그 다음에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그 다음에 전문학교에 입학하는 정규생으로 절대 다수겠죠. 입학하는 사람들이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대학 추천
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1학년만 이재유 성적 우수로 받으면 2학년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대학 추천으로 받으면 돼요. 그래서 대학하고 자소하고 이제 어떤 업무 협약이 돼 있어서 자소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공지가 내려옵니다. 그럼 대학에서 어떤 그 자체적인 목적으로 방법으로 학습 장려비 대상자를 뽑아요. 뭐 시험을 보든 학과 성적을 보든 면접을 보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어떤 학교에는 10명이 배정돼 있다, 50명이 배정돼 있다. 학교마다 이제 배정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50명을 자체적으로 뽑아가지고 대학이 추천하는 거죠. 자소에다가 학습 장려비를 추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 추천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되면 2학년 동안, 1년 동안 또 받을 수 있어요. 해가지고 3학년, 4학년까지 대학 추천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일본 유학 장학금이 잘 돼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국가 장학금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 장학금을 못 받게 되면은 대학교 자체 장학금 제도도 아주 잘 돼 있고요. 대학 장학금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사단법인, 재단법인에서 그 수많은 그런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그러진 않겠지만 이도저도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교통비 지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학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월 1,000엔이라든지 10,000엔이라든지 5,000엔이라든지 그렇게 받게 되면은 어느 정도 교통비도 하다못해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아주 폭넓게 깊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고, 제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장학금은 저희 이재유 홈페이지에 장학금 제도가 있거든요. 메뉴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와 보시면은 이 학습 장려비가 설명이 돼 있고 또 기타 장학금 해가지고 국비 장학금, 뭐 자치체 장학금까지 해가지고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자수. 그것도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8,000엔 최장 1년 매 회차 한 1,100명 정도가 선발이 되는데 그 중에 한국, 서울, 부산 합해가지고 한 350명, 400명이 넘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우리 국내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고 그러지만은 어떤 그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정말 많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어요. 다른 나라 학생들이 못 쫓아올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학습 장려비를 한국 학생들이 많이 가져갑니다. 또 일본 대학에 입학을 했어도 한국 학생들이 성과를 잘 내요. 그래서 대학 측에서도 볼 때는 한국 학생들을 많이 좋아합니다. 대학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상당히 우수하고 제도를 잘 따라가는 마인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유학 시험은 주로 아시아 위주로 지금 시험 실시가 되어 있고 유럽이나 북미나 남미 또는 그 아프리카, 중동 학생들은 주로 일본에 와서 먼저 어학연수를 거친 다음에 일본 학교에서, 오늘 일본 학교 많이 왔죠? 일본 학교에서 먼저 어학연수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재유 준비반을 거쳐서 이재유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영미권의 나라에는 시험기관이 지정이 안 돼 있어요. 주로 일본 와가지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언어 자체가 다르니까요. 근데 이제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한자 문화권이고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도 이재유 시험을 준비를 해가지고 또 어떤 그 교육기관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아시아에서 시험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일본 국내 접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소에서 시험도 주관하면서 시험도 실시를 하는데 자소에서 일본 국내 접수도 받고 시험도 진행을 합니다. 주로 이제 그쪽 학생들, 영미권이라든지 중국이 없지요. 중국 학생들도 일본 국내에 와서 이재유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국가는 상당히 많습니다. 시험 기관은 18개, 14개 국밖에 없지만은. 그 다음에 오늘 그 프린트물로도 나눠드렸다시피 그 다음 페이지네요. 일본 유학 시험 전 세계 접수자는 올해 6월 시험이 약 36,000명까지 사상 최대로 올랐고요.
그다음 화면이 이제 프린트몰인데 국내에서는 서울이 3,800명, 그다음에 부산이 900명에서 약 한 4,700명이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11월 달이 가장 그 최대치를 찍었는데 이번 그 6월 달이 약간 줄은 게 어떤 한일 간의 관계, 그 다음에 환율 문제 좀 조금씩 좀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참고로 저기 그 한국에 지금 4,700명이 물론 이제 일본은 약간 3만 명, 한 3만 2, 3천 명 많이 보긴 하지만은 저기 일본 그 전국에서 몇십 개 고서장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일본 국에 한국 포함해서 뭐 싱가포르,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해서 일본 국 외로 봤을 때 한국 수험자가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를 다 합한 수험자 수보다 한국 자체 수험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학생들이 많이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 이걸로 마무리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더 궁금하신 점은 이제 이 홈페이지를 보시거나 한일협회로 연락을 주시거나 그 다음에 EJU 외에 어떤 일본 유학에 대한 전반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일본 학생 지원기구 한국사무소 오늘 부스도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있으니까 직접 상담을 받으시거나 이쪽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